내가 끓인 된장찌개 한 술에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냄새와 맛은 단번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 잊고 있던 진실을 불러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충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남자 김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다. 오래된 나무 탁자와 낡은 달력. 요즘 보기 힘든 아늑하고 소박한 풍경이었다. 그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사장님, 여기 백반 되나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도연의 앞에 놓였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구이, 아삭한 김치, 그리고 직접 무친 향긋한 나물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려진 계란 후라이는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친근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떴다. 뜨거운 김이 그의 안경을 잠시 뿌옇게 만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입안으로 넣었다. 첫 술에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깊은 맛에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혀끝에 감도는 맛을 음미했다. 그 맛은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유년 시절 할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그 냄새, 할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연은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 나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국을 다시 한번 떠먹는다. 이거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네. 왜요? 뭐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이 된장찌개 맛이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랑 진짜 똑같아요. 완전 소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똑같아요. 무 얇게 들어간 거랑 들깨가루 넣은 것도 그렇고요. 국물이 텁텁하지도 않고 희한하게 딱 그 맛이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죠?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저희 된장은 직접 담근 거예요. 요즘엔 시판 된장이 많아서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진짜요? 어쩐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된장찌개 맛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늘 그리워만 하던 맛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뇌리에는 할머니의 푸근한 미소와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유년의 따뜻한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듯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제일 맛있죠. 된장찌개가 그랬다니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고맙네요. 직접 담근 된장이라 그런지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요즘 식당 된장찌개는 그냥 짜기만 한데 이건 밥이랑 먹으니까 술술 넘어가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와, 진짜 최고예요. 도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밥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점을 올려 먹으며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만족감과 깊은 향수가 어려 있었다. 이 맛은 그에게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유난히 할머니와 가까웠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와 그 맛이 잊고 살았던 기억의 한 조각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구수한 맛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식당의 된장찌개가 주는 강렬한 익숙함은 그에게 놀라움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발견인데요. 보물찾기 한 기분이에요. 무슨 발견까지야 과찬이시네요. 진짜예요. 이런 집 찾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엔 된장찌개 맛있다고 생각한 게 거의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보라도 해드려야겠네요.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맛이 누군가한테는 기억이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죠. 숙은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도연이 느끼는 특별함이 자신의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자신의 음식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또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덤덤하게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일상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감탄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도연의 말을 곱씹었다. 할머니 된장찌개랑 똑같아요. 그 말은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사장님, 진짜 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덕분에 오늘 하루 기분 좋아졌어요. 아, 혹시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매일 오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저도 힘나요. 영업은 저녁 9시까지 합니다. 네, 완전 좋아요. 내일도 와도 되죠? 진짜 단골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조심히 가요. 도연이 식당 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희미한 설렘이 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맛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할머니의 맛은 그에게 좋은 기억이었고 그 좋은 기억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할머니의 미소처럼 편안한 맛. 이 식당은 그에게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닌 잠시 잊고 지냈던 할머니 기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았다. 할머니 된장찌개라.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그 젊은 손님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 그 눈빛이랄까? 마치 자신의 옛 추억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듯했지. 내 된장찌개가 누군가에게 그런 울림을 준다는 게 참 신기해. 나도 엄마 생각 많이 하는데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어. 어쩌면 그게 엄마를 기억하는 나만의 방식일지도 모르지. 그 젊은 손님이 할머니를 떠올렸던 것처럼 내 음식도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지. 영숙은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문득 도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된장을 담그던 모습,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내던 뒷모습을 잠시 떠올렸다. 그 기억은 늘 아련하고 따뜻했다. 그녀의 된장찌개에는 단순한 비법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려는 그녀의 평생에 걸친 노력이었다. 도연의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영숙의 식당을 찾았다. 요즘 매일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오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도 이제는 편안한 일상이 되었다. 영숙은 묵묵히 음식을 내고 도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들은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도연은 잃어버린 할머니의 맛을 찾은 기쁨에 매일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젓가락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식당 안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도연의 만족스러운 한숨소리, 그리고 영숙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작은 식당은 그에게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는 곳을 넘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네, 점심때 일이 일찍 끝나서요.
덕분에 맛있는 된장찌개 일찍 먹네요. 와, 진짜 기대돼요. 매일 된장찌개만 먹고 안 질려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신기해요. 집밥 먹는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 온 기분이라니까요. 그런 말 들으면 좋죠. 저한테는 큰 보람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영숙은 도연을 단골 손님으로 확실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말도 몇 마디 더 건네곤 했다. 도연 역시 식당에 오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영숙이 매일 다르게 내놓는 반찬에도 흥미를 보였다. 매일매일 바뀌는 반찬들은 그녀의 정성과 손맛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도연은 매번 새로운 맛에 감탄하며 즐거워했다. 사장님, 오늘 이 나물은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네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제 입맛인데요. 그거요? 직접 뜯어온 거예요. 제철이라 지금이 제일 맛있지. 새벽 일찍 산에 가서 뜯어왔어요. 와, 직접 뜯어오신다고요? 대단하시다. 진짜 손이 많이 가겠네요. 보통 정성으로는 못할 일인데, 뭐, 익숙해져서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 힘이 나죠. 진짜예요. 이런 게 진짜 집밥이죠.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음식을 만들겠어요? 사장님, 완전 최고세요. 그렇죠. 요즘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저는 이게 좋아요. 손님들 먹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 식당이 더 좋아요. 진짜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이 좁은 식당이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저는 됐어요. 사장님,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도 직접 담그시는 거죠? 시판 된장이랑은 맛이 완전히 달라서요. 이 깊은 맛은 진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네. 저기 저 장독대 보이시죠? 저기서 직접 담가요. 몇 년 묵은 된장이라 맛이 깊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된장 담그시는 걸 옆에서 봐왔어요. 그 손맛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매년 직접 된장을 담그고 있죠. 와, 대박이다. 할머니도 된장을 직접 담그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맛을 못 찾았거든요. 사장님 된장찌개는 진짜 할머니 맛이에요. 제 인생 된장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직접 담그는 게 번거로워도 확실히 맛은 다르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엄청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절 진짜 예뻐하셨거든요. 된장찌개도 매일 끓여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 식당 오면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도 먹고 마음도 채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사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식당은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제 마음의 안식처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요. 나도 이 된장찌개 끓일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을 흉내내려고 진짜 오래 걸렸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끓여보고 만들고 또 만들었죠. 심지어 꿈에서도 된장찌개를 끓였을 정도예요. 아, 사장님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드시는 거였어요? 어쩐지. 제가 그래서 더 끌렸나 봐요. 진짜 그 정성이 느껴져요. 영혼이 담긴 된장찌개네요. 뭐, 요리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제일 기쁘지. 피곤함도 싹 사라져요. 영숙이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한다. 할머니 된장찌개라. 나한테는 엄마 된장찌개인데 내가 평생 찾던 그 맛을 저 젊은이는 할머니에게서 찾았네. 사람마다 기억하는 맛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맛이 주는 따뜻함은 다 똑같겠지.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야. 영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어렸을 적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엄마를 떠올리며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입맛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 된장찌개 드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버지도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식당 얘기해요. 아버지는 요즘 도통 식사를 잘 못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날씨가 이래서 다들 입맛이 없나 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네, 진짜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려도 시큰둥하시거든요. 맨날 입맛이 없네, 밥맛이 없네 그러세요. 근데 사장님 된장찌개는 진짜 다를 거예요. 제가 보장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워낙 입이 짧으셔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된장찌개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맛집 전문가 친구들도 다 인정할 맛이에요. 그렇게나? 그럼 다음엔 같이 오세요. 맛 좀 보여드려야죠. 아드님이 이렇게 극찬하는데 어르신이 드셔봐야지.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끓여드릴게요. 네, 꼭 모시고 올게요. 아버지도 여기 오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거기 된장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할머니 된장찌개 맛이 난다니까요. 이러면 아버지는 세상에 그런 된장찌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려서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러세요. 근데 이번엔 진짜 모시고 올 거예요. 진짜 완전 기대돼요. 도연의 말에 식당 안에는 한층 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피어나는 듯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아드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안 오실 수가 없겠네. 도연 총각이 이 된장찌개에서 할머니 맛을 그리워하는 걸 보니 아버지도 분명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참, 그런 아드님 마음이 참 예쁘다.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도 한동안 힘드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특히 고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릴 적에 고모가 얼마나 예뻤는데 하시면서요. 그랬구나. 저도 엄마 생각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된장찌개 끓이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음식은 진짜 추억의 맛 같아요. 그래서 전 아버지가 꼭 이 맛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맛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드셔보시고 판단해야지. 어서 아버님 데리고 오세요. 제가 두 분 다 만족시켜 드릴게요. 네,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랑 꼭 같이 올게요. 조심히 가요. 다음에 또 봐요. 도연은 밝게 인사하며 식당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맛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할머니의 맛은 그에게 좋은 기억이었고 그 좋은 기억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정으로 이어졌다. 영숙이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한다. 아버지 입맛을 돋워주고 싶다는 저 젊은이의 마음이 참 예쁘네. 도연은 아버지에게 식당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들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발견한 아이 같았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의 된장찌개에 대한 확신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도연의 아버지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까다로워진 데다 새로운 식당에 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했다. 그의 얼굴에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러는 거야 라는 듯한 피곤함과 무관심이 교차했다. 그는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아버지, 진짜 딱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최고라니까요. 그냥 최고도 아니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완전 소름 돋는 맛이에요. 도연의 아버지가 피곤함 섞인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이야기는 그만해라. 내 할머니가 얼마나 손맛이 좋았는데 아무데나 대고 그 맛이 난다고 하냐. 나이 들수록 입맛도 없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죽겠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 아, 아버지. 진짜 제 말을 못 믿겠어요.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가보시라니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버지 입맛 돌아오면 좋잖아요. 요즘 통밥도 잘 못 드시고 기운도 없으시면서 제가 아버지 건강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제발 딱 한 번만요. 도연이 아버지가 한숨을 쉬듯이 말합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 언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니 내가 별 수 있나? 와, 진짜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점심때쯤이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해서 좋아요. 제가 딱 예약해 놓을게요. 아버지 완전 최고. 그래. 뭐, 내가 그렇게까지 나서는데 내가 못 이기겠다. 꼭 그렇게까지 가야겠냐마는 혹시라도 맛없으면 너 나한테 평생 밥 사야 된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거길 가야겠니? 네, 아버지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저도 처음 맛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완전 놀라실 거예요. 그래, 그래. 얼마나 대단한 맛인지 한번 가보자. 내가 그렇게 칭찬하는 곳이니 기대는 해보마. 내가 웬만해선 음식에 트집 안 잡는데 내가 하도 극찬을 해서 기대치가 높아졌으니 각오해라. 아, 걱정 마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맛보고 보증하는 거니까요. 도연의 끈질긴 설득에 아버지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 맛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투덜거림과 함께였다. 어쩌면 그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는 척했지만 내심 아들이 그토록 칭찬하는 그 맛에 대한 작은 궁금증이 생겼을지도 몰랐다. 그는 잊고 지내던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도연은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아버지를 이끌고 영숙의 식당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에게는 그저 아들의 성화를 잠재우기 위한 의무적인 방문이었다. 그는 식당 입구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저 낡은 동네 식당의 평범한 풍경이라고 치부했다. 간판은 오래되었지만 왠지 모를 포근함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영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 남자를 맞았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가리켰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말씀드렸던 제 아버지세요.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저희 아버지예요. 아,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편한데 앉으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식당 안을 쓱 훑어봤다. 아들이 왜 그리 난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느 허름한 백반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곳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낡은 탁자와 의자들,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 그는 창가 쪽에 앉는 도연의 뒤를 따라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상에 차려졌다. 된장찌개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단순히 식욕을 돋우는 것을 넘어 그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향기를 자극하는 듯했다. 도연의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떴다. 아들의 성화에 마지못해 먹는다는 듯 별 기대 없이 입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고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하고 아련한 그리움.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거 이상하게 익숙하네. 너무 익숙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도연도 영숙도 듣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찌개 위를 맴돌았다. 이 맛. 이 맛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경험했던 맛이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선 깊은 기억의 저편에서 울려오는 익숙함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직접 띄운 된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흉내내기 어려운 특별한 맛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그 맛은 그의 삶 속에 깊이 박혀 있었지만 잊고 살던 기억이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거요?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이에요. 시판 된장 쓰는 것보다 손은 많이 가도 이 맛은 절대 못 내거든요. 어머님이 집에서 직접 해주시던 그런 맛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도연의 아버지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혼자 속으로 생각을 이어갑니다. 이 맛은 분명히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이다. 어떻게 이 식당에서 이 맛이 여기서 낼 수 있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 이런 맛은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직접 띄운 그 된장으로만 낼 수 있는 맛인데.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은 흐뭇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것을 보고 흐뭇함을 느꼈다. 역시 이 맛은 통하는구나. 도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아직 아버지가 느낀 감정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할머니 맛과 똑같은 된장찌개를 아버지도 인정해줬다는 사실에 기쁠 따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어때요? 제가 괜찮다고 했죠? 입맛 좀 도세요. 제 말이 맞죠? 이 밥상에 너희 할머니가 계신 것 같구나. 밥맛이 평소보다 좋네. 된장찌개가 아주 좋군. 정말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먹어본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괜히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고모도 여기 모시고 오면 좋아하실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 다음엔 너희 고모랑도 같이 오자. 너희 고모도 할머니 맛이라서 좋아할 거다. 네, 우리 그렇게 해요. 다음엔 꼭 고모도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사장님,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네. 2만 원입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편안하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아주 좋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도연의 아버지는 식당 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식당에 들어올 때보다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진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된장찌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 도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식당을 나선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 도연은 그의 옆에서 연신 아버지,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진짜 맛있죠? 하며 제잘거렸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된장찌개 맛과 함께 잊고 살았던 동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밥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방금 먹은 된장찌개의 맛은 혀끝에 생생하게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오직 그 식당과 그 된장찌개에 쏠려 있었다. 이 맛은 분명 어머니의 손맛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혀끝에 맴도는 구수함, 적당히 칼칼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맛. 어릴 적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직접 퍼내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해. 이건 기적이야. 도연의 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식당의 풍경과 된장찌개의 김이 아른거렸고 혀끝에서는 그 구수한 맛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결에도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혼란스러움에 뒤척였다. 이튿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대신 멍하니 앉아 식당 간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애썼다. 도연은 아버지의 이상한 침묵과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눈빛을 알아챘지만 그저 된장찌개 맛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제 된장찌개 어떠셨어요? 제 말대로 진짜 맛있었죠? 제가 괜히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입맛 좀 돌아오셨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신문을 뒤적이며 무심한 척 대답을 합니다. 응, 나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극찬할 만은 하더군. 오랜만에 밥을 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보세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이번 주말에 또 가실래요? 아니면 이번 주 안에 제가 시간 맞춰서 또 모실까요? 아니야. 됐다. 포장해 오렴. 아, 포장이요? 그건 좀 아쉬운데요. 거기 직접 가서 먹어야 더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사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또 오신다고 하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 식당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식당을 찾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오후였다. 식당은 한적했고 영숙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어서 와요. 오늘은 좀 늦었네. 도연 총각 올 시간 됐는데 안 보여서 기다렸어요. 늘 오던 자리에 앉아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곧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나왔고 그는 평소처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던 중 도연은 문득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지난번에 된장찌개 사드렸을 때 평소에 뭘 드셔도 입맛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거 아버지한테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에요. 엄청 까다로우신 분이라서요.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르신이 밥이라도 맛있게 드셨다니 저도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밖에 나가기 귀찮다고 포장해 오라시네요. 그래도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시고 올 거예요. 같이 오면 사장님도 뵙고 직접 맛있는 밥상 받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 하하, 그러셨어요?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도연 총각 덕분에 아버님이 오랜만에 맛있는 밥 드셨다니 저도 뿌듯하네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포장도 좋고 직접 오시는 것도 좋고요. 영숙은 도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연의 아버지가 된장찌개 맛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날도 묵묵히 손님들을 응대하고 주방을 정리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네, 조심히 가요. 또 올게요. 도연이 나간 후 영숙은 잠시 멍하니 앉았다. 도연의 아버지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 입맛이 없다고 하시던 아버지가 밥을 드셨다. 고모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도연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찾아 헤맸고 이제는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자부했다. 그녀의 된장찌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머니의 맛이나 어머니의 맛으로 기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도연의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은 영숙의 마음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콧속을 맴도는 듯했다. 도연 총각의 아버지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 그 된장찌개 맛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맛이라니 마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일까?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그녀에게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식당에 남아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50년 외로운 삶에 드디어 큰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며칠 후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지 얼굴에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식당 안을 살피는 듯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식당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낡은 탁자들,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어떤 풍경과 겹쳐지는 듯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 총각. 아버님, 편한 곳에 앉으세요. 영숙은 두 사람을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날 유독히 도연이 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표정함이 있었지만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자 그의 콧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끌림에 다시 한번 마음이 요동쳤다. 영숙은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려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 도연이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뜨려다 잠시 멈칫했다. 숟가락 끝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또다시 간지럽혔다. 그는 그 냄새를 통해 과거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거.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혀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된장찌개 맛만이 그의 감각을 지배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유년 시절 어머니의 품속에서 느꼈던 따뜻함, 어머니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 그 자체였다. 그는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희미했지만 선명하게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가 된장찌개 김 속에서 피어나는 듯했다. 다시 먹어봐도 이거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랑 똑같아. 도연의 아버지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도연도 영숙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영숙은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었다. 그의 눈에 어리는 아련한 그리움과 놀라움을. 그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 맛이 그에게도 어머니의 맛으로 다가갔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감동을 받았다. 도연의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연거푸 된장찌개를 떠먹었다.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물을 마시듯 그는 그 맛을 깊이 음미했다. 식당 안은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밥 먹는 소리, 그리고 두 남자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영숙과 도연의 아버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도연과 그의 아버지는 이제 영숙의 식당 단골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식당을 찾았다. 도연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밥만 먹고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과 몇 마디씩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날씨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혹은 식당에 대한 소소한 칭찬 같은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흐뭇해했다. 평생 입맛이 까다롭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이 식당에서는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일이 일찍 끝났어요. 된장찌개 맛이 생각나서요. 보세요,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먼저 오자고 하신다니까요. 완전 단골 되셨어요. 하하,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버님이 맛있게 드시니 제가 더 좋네요. 늘 드시던 된장찌개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느덧 식당은 아버지와 도연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영숙은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려주면서 문득 된장찌개의 맛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님, 도연 총각. 이 된장찌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흉내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포기할까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 맛을 찾아냈죠. 와, 진짜요? 어쩐지 사장님 된장찌개는 뭔가 특별하더라니.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드시는 거였어요? 감동이에요. 그랬군요. 그 정성이 맛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럼 그 비결이 직접 담근 된장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른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된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집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그고 몇 년씩 숙성시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된장 맛이 음식 맛의 전부라고. 어릴 때 어머니가 된장 담그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구수한 냄새, 손맛 그래서 저도 매년 힘들어도 직접 된장을 담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예요. 도연의 아버지는 영숙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깊어지는 듯했다. 그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맛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는 영숙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식당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은 도연 없이 아버지 혼자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은 평소보다 한적했고 빗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빗방울이 맺힌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쓸쓸함과 함께 왠지 모를 그리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비 오는데 혼자 오셨네요? 도연 씨는 오늘 안 왔어요? 네, 도연이는 오늘 일이 있어서요. 그냥 혼자 왔습니다. 빗소리가 좋아서요. 비 오는 날은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져요.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소주 한 잔 하시겠어요? 비 오는 날에는 소주 한 잔이 딱인데. 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오랜만에 한잔 하고 싶네요.
영숙은 도연의 아버지에게 된장찌개와 함께 소주잔을 내밀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자 잔 속에 비치는 식당의 불빛이 영롱하게 반짝였다. 빗소리는 더욱 굵어지고 창밖 세상은 흐릿한 수묵화처럼 변해갔다. 도연의 아버지는 묵묵히 술잔을 비웠고 영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아버님, 혹시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분이라도 있으세요?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아버님 얼굴에 쓸쓸함이 드리워진 것 같아서요.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비 오는 날이면 늘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동생분이요? 아, 그 고모님이라는 분이요? 도연의 아버지가 흠칫 놀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다가 도연의 아버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춘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하다 무심코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마신다. 어렸을 때 어린 동생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만 시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제게 평생의 한이 됐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장에서요? 혹시 실례지만 그 시장이 어디쯤이었나요? 그리고 그 동생분, 나이가 혹시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먹먹한 채 도연의 아버지 이야기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도 좋지 않았고 그저 작은 시골 장터였어요. 이 근방은 아니었죠. 동생 이름은 도연의 아버지는 또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의 죄책감에 차마 동생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아버님,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와 시장에서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때가 7살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름은 영숙이에요. 김영숙.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만이 더욱 크게 들려오는 듯했다. 도연의 아버지는 술 기운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시선은 영숙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 어린 동생의 이름,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별 모든 것이 일치했다. 도연의 아버지 이름은 영철이었다. 김영철. 그리고 그가 어렸을 적 헤어졌던 동생 이름은 김영숙이었다. 정말 영숙이니? 정말 너인 거니? 도연의 아버지 김영철이 손을 뻗어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빠였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 오빠였어? 50년 만에 극적인 재회 후 영철과 영숙은 지난 세월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흘린 눈물은 아픔과 그리움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자신의 고독한 삶을 영철은 동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펐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며칠 후 식당 문이 열리고 영철과 도연이 함께 들어섰다. 식당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설렘이 감돌았다. 영숙은 주방에서 예전처럼 고등어를 노릇하게 굽고 구수한 된장찌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깊은 맛이 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과 행복이 더해져 있었다. 고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빠. 도연이도 어서 와.
오늘은 오빠와 도연이에게 특별한 밥상을 차려줄게. 늘 먹던 밥상이지만 오늘은 좀 다를 거야. 영숙은 두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된장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늘 먹던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영철과 도연 그리고 영숙은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국그릇에 닿는 소리, 그리고 밥알 씹는 소리만이 식당 안을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말없이 흐르는 따뜻함과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전해지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그들을 감쌌다. 그리고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밥 한 그릇은 기억이고 밥 한 그릇은 만남이었어요. 남겨진 그 맛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맛을 찾아 평생을 살았고 오빠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헤매었죠. 그리고 도연이는 할머니의 맛을 찾아 이 식당에 찾아왔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결국 이 된장찌개 하나로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어요. 혀끝에 맴도는 구수한 맛은 단순히 된장의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저에게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이 밥상 위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맙다. 내가 이 맛을 지켜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고모 아버지,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로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영화 같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도 분명히 웃고 계실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철은 영숙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영수가, 우리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자. 너도 같이 가야지. 영철은 영숙과 도연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식당 밖으로는 여전히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잃어버린 기억과 맛을 통해 다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함께 어머니의 산소로 향할 것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릴 터였다. 이 작은 식당,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된장찌개는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영숙은 조용히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30년 묵은 간판 아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된장찌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준 기적의 맛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영숙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주변의 나무들은 속삭이듯 바람에 흔들렸다. 영숙의 손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왔던 외로움 대신 이제 막 찾아온 평화와 깊은 안도감이 어렸다. 엄마, 여기에 오니 참 좋네요. 언제나 그랬듯 엄마의 품처럼 편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드디어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 오빠를요. 믿어지세요, 엄마? 꿈만 같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된장찌개 그 맛이 잃어버렸던 오빠를 저에게 다시 데려다 줬어요.
정말 신기하죠? 오빠랑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너무 편하네요. 마치 평생을 함께 했던 것처럼요. 오빠도 나도 엄마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잃어버렸다고 평생을 미안해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엄마가 저에게 그 된장찌개 맛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외롭게 엄마와 오빠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된장찌개 맛이 저를 살게 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했으며 결국 오빠를 다시 찾게 했어요. 이제 오빠랑 같이 엄마 된장찌개 맛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행복만이 남은 것 같아요. 영숙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나 이제 그 눈물은 쓰라린 슬픔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와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맛과 그 맛이 다시 찾아준 가족과 함께 영숙의 삶은 이제 진정한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